최고와 최고가 만났다. 자존심 강한 두 최고위원들의 대결, 최고의 정치. 여야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아이고,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국민의힘은 오늘 회의를 못해서요. 예, 최고위원 회의가 취소가 됐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김병민 말고 최고위원이 없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던데. 무슨 말씀을요. 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네. 일정상의 이유로 아마 취소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장경태 최고위원은 요새 좀 송사에 휘말렸습니까? 송사까지는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화동 여자아이의 볼에 뽀뽀한 것을 좀 우려가 된다.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좀 불쾌하셨던 것 같습니다. 장경태 최고 이렇게 저기 손님이 갔는데 어린아이가 와서 이렇게 꽃을 주면 좀 안아주고 이렇게 헉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뽀뽀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러 인종과 문화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저도 미국에 잠깐 있어봤지만 머리를 쓰다듬는 것도 대단히 좀 주의해야 되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데 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굳이 이렇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싶네요. 얘기했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요. 예. 형이 미국에서 어린애 특별한 부위를 만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나고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네. 그냥 맞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터치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 태용호 의원 녹취록 이거 사실 무근이다, 가짜 뉴스다,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녹취록에 나온 얘기는 태용호 최고의 목소리잖아요. 네, 본인 스스로도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기자회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당내에서도 기자회견에 대한 아쉽다는 목소리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고 송구한 상황이면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는 게 우선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태용호는 스스로도 그런 발언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른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보좌진들한테 여전히 그런 일들을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요, 돈봉투 의혹을 받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검찰의 이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얘기했습니다만 선당후사 하면서 일단 탈당했어요. 네, 이제 두 의원님께서 자진 탈당하시면서 본인들께서 이 무소속인 상태로 결백을 증명하시겠다라고 하셨고요. 일단 이제는 검찰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제 녹취록을 어떻게 형태로 녹취록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이미 이 검찰과 JTBC 아마 방송 기자도 고발당한 상태인데요. 여러 가지 이 녹취록의 이 존재 유무를 떠나서 또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이제 검찰이 이런 소위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증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돈봉투 의원 나오자마자 탈당하고 선당후사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용호 의원의 어제 기자회견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민주당식의 기자회견은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어제 얘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들어봅시다. 민주당식의 기자회견. 민주당식의 기자회견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 송영기 전 대표가 검찰에 셀프 출석하고 나서 나를 구속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송영기 전 대표가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 탈당한 것 아닙니까? 윤관석 의원 그리고 이성만 의원도 본인들이 탈당을 해요. 문제가 없으면 탈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탈당하면서 하는 얘기가 꼭 돌아올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진실과 본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문제가 있으면 반성하는, 그리고 죄송하다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얘기는 온데간데 없이 남 탓하고 탈당해버리면 민주당 내에서 탈당하고 나면 윤리심판원 가동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제가 태용호 의원 얘기는 좀 아끼고 있는 게 이미 우리 윤리위원회입니다.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개시가 돼서 곧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판단은 넘어간 거고요.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이 지금 개점 휴업 상태로 있는지라 슬그머니 나가버렸다가
시간 지나면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짠하고 민영배우처럼 복당하고 이런 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 민주당식이라 장경태 최고. 저는 민주당식이 아니라 김건희식 기자회견이었다 보는데요. 김건희 여사께서 2년 전에 어땠습니까? 이 허위 학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 이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주어 목적어 다 빼고 또 딴소리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보면은 악의성 보도와 억측, 가짜 뉴스다. 본인 목소리가 가짜입니까? 그리고 이 본인 태영호 죽이기에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분연하게 맞서 싸우겠다 했는데 누구한테 한 말이죠? 김기현 대표에게 한 말인가요? 아니면 언론을 상대로 한 말인가요? 아니면 이 그런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여지는 의혹이 있는 이진복 정무수석과 맞서 싸우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태영호 최고위원이 저는 그 기자회견 저도 보면서 정말 죄송한데 누구랑 맞서 싸우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태영호 최고위원 문제가 기자회견에 납득이 좀 어렵다고 얘기돼서 근데 묻는 얘기는 태영호 최고위원 비판하셔도 좋은데 그래서 민주당의 현재 상황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송영길 당대표, 전 당대표, 이성만, 윤관석 의원님 다 탈당하셨잖아요. 국민의힘은 윤리로 넘기실 게 아니라 최소한 저희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빠르게 이 사과하시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지금 김재현 최고위원, 김기현 대표가 이 사과라도 했습니까? 이 5.18 헌법정신 수록에 대해서 이 5.18 정신에 대해서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대표가 직접 사과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김재현 최고위원 슬그머니 최고위원에 나오시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4.3 사건이 아니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인 겁니까? 그리고 김구 선생님께서 김일성에게 이용당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은 제가 김구 선생님 정도까지 나왔으면 5.18 4.3까지 나왔으면 당대표가 직접 사과하셔야 된다. 그리고 윤리 가동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최소한 김재현 태영호 최고위원은 정말 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발언에 관한 문제 때문에 계속 국민의힘의 얘기만 하시는데요. 세간에서 민주당을 바라봤을 때 잦은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상당합니다. 발언에 관한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발언에 관한 얘기 때문에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최강욱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1심에서 중징계 받았는데 2심에 재심 청구하고 그리고 소식이 없어요. 강간부소식. 발언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분이 했던 발언이 얼마나 심했으면 네. 1심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 내렸겠습니까? 근데 왜 윤리심판원이 개점지역 상태로 그 다음 행동이 없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하면 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발언으로 이 중징계 내린 선례를 보려면 각 당의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묻는 말에 답변을 좀 해주셔야죠.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양두구육이란 그 네 글자로 1년 당원권 정지하신 정당이잖아요. 네. 두 분의 드립을 좀 상당합니다. 그러면요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근데 네. 국민의힘에서 장경태 최고 징계한 국회 윤리위원회 이렇게 냈잖아요. 네. 또 이런 문제로 또 윤리위원회까지 갈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예. 태영호 최고위원 윤리위에 즉시 이렇게 회부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 이제 윤리위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고요. 예. 윤리위원회는 독자적인 판단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씀 주셨던 국민의힘의 윤리적 기준들을 눈높이를 한껏 높여서 나름대로의 결정을 했던 선례가 있거든요. 민주당의 개점지역 상태와는 달리. 그래서 이제 곧 아마 빠르게 여기에 대한 가타부타 결정이 내려질 거라 보고 민주당도 좀 남의 얘기하듯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돈봉투 사건이 워낙에 내가 물어볼게요. 오케이. 네, 그 다음 물어보시죠. 네. 자, 장경태 최고. 자, 민주당에서 개혁, 혁신해야 된다. 이런 데서 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돈봉투 사건이 이렇게 터졌어요. 이 큰 파도, 이 큰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거 잘못한 것이다. 이거 확실히 도려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올 거 아닙니까? 일단 어찌한답니까? 현재 이 돈봉투는 이제 언론에서 보도한 녹취록 예. 관련된 내용밖에 없어서 50만 원씩 뭐 20명에게 줬다. 이게 이제 어쨌든 언론의 주장인 거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 거고요. 300만 원 제가 아니에요? 보기에는 근데 그거는 이 카더라기 때문에 이제 300만 원은 뭐 전혀 인원이나 대상이 직접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음성을 가지고 저희는 탈당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김재현 최고위원은 영상까지 전광훈 목사와 함께 딱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가하게 윤리하실 때는 아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도 어찌되었건
지금 이성만 윤관석 의원도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서 언급됐다는 것만으로 육성이 좀 나왔다는 것만으로 지금 탈당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는 저희는 이미 이제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셔서 뭐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다 지금 압수수색하고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밝히시길 바랍니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렇게 목소리를 낼 것 같은데 사안이 같은 사안이 있었어요. 네. 비례대표 중에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원이 둘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김홍걸 의원이었고요. 국민의힘은 조수진 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그 문제가 나오자마자 탈당해가지고 아직도 복당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저 국민의힘에서는 뭐 묻지 않고요. 바로 최고위원 시켰잖아요. 최고위원 지금 시킨 게 아니라 당원의 선택에 따라 조수진 의원 같은 저희는 이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나 여러 가지 재산관계를 정리를 명확하게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 자녀간의 여러 송사도 좀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재산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조수진 의원은 자기 예금과 채권을 뭐 거의 CD인가요? 그 11억을 누락한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재산을 11억을 까먹을 수가 있죠. 저는 깜빡하기엔 11억은 정말 저희 지금 얘기가 조금 멀리 간 것 같은데요. 네. 어쨌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받았어요. 6개월 동안 공소시효가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문제가 없게 된다면 우리 장경태 의원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의 수사 결과 재판을 지켜보자는 게 민주당이 늘상 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과거 꽤 지난 얘기까지 끌어다가 이 상황에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수사를 지켜볼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그 녹취를 들어봤던 국민들께서 야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지까지 판단하게 됩니다. 목소리 이게 굉장히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돈 봉투 이렇게 줬다는 의원들 말고 받았다는 의원들 10여 명이 지금 거론된다. 이 사람들도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장경태 최고. 네, 이 찌라시가 버전이 너무 많아서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사실 심지어 저도 찌라시에 이렇게 올라간 명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저는 너무 생뚱맞아서 지지하지 않아서 30만 원 준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저는 뭐 전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최고위원 후보인데 네. 그래서 또 심지어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너무 이 찌라시가 너무 무분별하게 퍼져서 저희가 경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민주당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먼저 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겠어요?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이 어떤 조사기구를 띄우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네. 이 기존에 있는 당 기구에서 네. 아마 제가 아는 선에서는 좀 면밀하게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무감사위 이런 거 없어요? 있죠. 당무감사원도 있고 윤리심판원도 있고 저희는 윤리감찰단까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물어본 한들 그거를 지금 뭐 제가 이걸 물어봤다고는 알고 있는데 근데 다들 당연히 부인하죠. 손 들어보세요 하면 누가 제가 받았습니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의원들 다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에 아니 지금 그냥 의혹뿐이다 말뿐이고 제대로 지금 말도 확정되지 않았다 뭐 그 찌라시를 가지고 지금 탈당하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아니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요 이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그 얘기가 아니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당에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워딩이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게 이 여러 가지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 그리고 강도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하는 방식과 이 강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의도와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건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님 같은 경우도 기소가 됐습니다만 노웅래 의원님은 사실 별건 수사로 들어간 거잖아요. 다른 분을 통해서 그걸 또 터는 과정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저희는 계속 별건과 기획, 표적 수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좀 원칙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번에 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하신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빠르게 본인들이 결백을 당과 분리해서 당의 보호 없이 했으면 결백을 입증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검찰 탓으로 다 규결이 돼요. 송영길 전 대표도 검찰 탓. 그리고 나갔던 어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도 검찰 탓. 그 조금 전에 그 노웅래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요. 노웅래 의원은 별건인지 뭔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데 정확한 것은 문제가 없으면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서 영장이 기각될 텐데 그거 방탄으로 막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수사 안 한다 그랬는데 검찰이 국민의힘 하영직은 수사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방탄 다 포기하겠다고 서열사를 썼고 결국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기각이 이끌어낸 바가 있죠. 과거에 권성동 의원이 또 마찬가지였을 거고. 근데 이재명 대표 얘기가 거듭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방탄으로 민주당이 다 막고 있고 당원 80조까지 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그토록 심각한데도 당원까지 바꿔가면서 막아주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와 지금 있는 돈봉투 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른바 윤리심판원이 낮잠 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는 건 뼈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저는 이 영장 실질심사에 보내는 공소장 등도 내용도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민주당 의원님들과 좀 이 정성의 차이가 성의 표시가 좀 다르다 봐요. 검찰이 왜 이렇게 애지중지 민주당은 정말 예를 들면 체포동의 할 때 보셨어요? 너무 아껴요?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체포동의 할 때는 한동훈 장관도 국회 본회의장에 설명할 때 아주 일장연설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주장하면서 제안 설명 그렇게 일장연설 하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 과거에 그런 경우는 없었죠. 한동훈 장관이 연설을 길게 해가지고 그래서 기각됐다는 얘기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분위기는 약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한동훈 장관이 국회를 대상으로 소설 쓰시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장관은 아니죠. 하지만 돈소리 부스럭했지만 그건 공소장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허위사실 유포하신 겁니까? 아이고 알았어요. 수사 기록을 알았어요. 그렇게 적나라하게 수사 기록도 아닌데 그걸 유포하신 거죠.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그 아래는 칼이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날칼 없습니다. 훅훅 찔러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딱 징계한다 이렇게 하니까 김재원 최고 징계 반대 국민모임이라는 데서 당원 2만여 명이 반대 서명에 나섰더라고요. 예. 이거 전광훈 목사의 향기가 스멀스멀. 뭐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네. 근데 무튼 김재원 최고위원도 태영호 최고위원도 바로 얼마 전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힌 최고위원들 아닙니까? 네. 또 여전히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윤리위원회를 가동하는 게 그만큼 어렵고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봉투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도 우리 그 온정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주변의 의원님들 옆에 보면은 되게 말하기 부담스럽죠. 이게 힘들어요. 사실 옆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게 징계를 하면 또 그들을 나름대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 비호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그렇죠. 나올 수도 있지만 네. 국민 눈높이를 생각한다면 이런 목소리들이 있더라도 네. 원칙에 맞춰 가야 된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판단이거든요. 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목소리를 맞추기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윤관석 의원님 그런 거죠. 이제 언론에서 갑자기 녹취록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또 그 녹취록은 그 소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이 휴대폰에 있는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 이 녹취록 어디서 나왔냐 이제 이런 이 진실 공방도 있을 수 있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과연 이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검찰에게 지적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김재원 최고위원 관계는 아니 본인이 정광훈 TV에 나가셔서 뭐 조상묘도 판다는데요 이러면서 5.18 정신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라서 좀 다르죠. 제가 사안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의 방식을 어저께 태영호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민주당식이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했던 건데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쉽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아니, 서로 나쁜 거는 민주당식이다. 국민의힘식이다. 그러실 겁니까? 자, 그런데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컸습니까? 김병민 최고. 그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자 와서 국민들한테 좀 설명하는 이런 자리를 갖거나 적어도 야당 대표나 야당 지도부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설명했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 원내 지도부에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그래서 야당이 원내 지도부인 박강원 원내대표랑도 같이 만나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정무석이 했죠. 박강원 원내대표랑 같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못 만나겠다는 얘기잖아요. 못 만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죠. 제1야당의 대표이고 전직 대통령 후보이자 그리고 수천억 대 배임으로 지금 재판을 또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피의자 신분, 피고인 신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어서 만나고 났을 때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함께 섞여져 있는 것 아닌가. 아니 야당 대표인데 피의자 여기에 지금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대통령인데 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동안 야당 대표들과 만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나냐면 단독 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여야 5당 대표 협의체로 만납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도 하나,
정의당도 하나, 네. 바른미래당도 하나, 그 당시 민평당인가요? 민평당도 이렇게 모이는 거거든요. 지금 치게 되면 시대전환도 하나, 정의당도 하나 이렇게 모일 수도 있는 거지만 실제 박강원 원내대표한테 같이 협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169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을 존중해서 국회 내에 풀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잘 가져가자는 진정성 있는 표현 아닌가요? 진정성보다 이재명 대표 안 만나겠다 이것만 보이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통령이 야당 원내대표 만나자는데 개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경태 최고 자, 이 문제 박강훈 원내대표는 우리는 대표 안 만나면 안 만난다 한번 거절했어요. 이 문제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있습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죄송합니다. 좀스럽지 않은 정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 여야 간에 뭐 당연히 3자가 만나냐 3자회담이냐 5자회담이냐 이 정도 했죠. 범위를 뭐 정의당 혹은 뭐 바미당까지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논쟁을 했는데 만약에 소송 당사자에서 이재명 대표는 못 만나겠다 하면 넷플릭스도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저작권과 관련된 국내 여러 이 제작사들과의 논란들이 있고 소송 중인 대상 기업입니다. 그럼 넷플릭스 CEO는 왜 만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넷플릭스도 이미 만난 신김에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 또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국익과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박광훈 대표 만날 정도 지금 어찌됐건 제안을 주셨으니 조금 더 품을 넓게 쓰셔서 이 여야 대표들 다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최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제가 옆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여야 대표가 만나고 또 대통령실과 여야가 함께 만나는 이유는 같이 만나서 야 이제 좋은 정치하자라는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16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 막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으로 사회적 갈등이 촉발되는 걸 그대로 보기가 어려우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무한 반복되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피로감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내용들을 조정하기 위한 협치가 필요한데 그 협치 핵심 당사자는 결국 원내대표 간의 회동으로 풀어야 될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박강원 원내대표와 신임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풀어내면 얼마나 윤석열 좋겠습니까? 정부 첫 제안할 때 국회에서 어땠냐면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박홍 원내대표가 그거 통과시켰고요. 또 지방선거 전에 2차 추경 2022년도 2차 추경할 때 저희 국회에서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불리하죠. 하지만 국민들께 재난지원금 가는 거 필요하다. 600만 원, 700만 원씩 윤석열 대통령 쌈짓돈 나간 겁니까? 국회에서 2차 추경해서 준 거죠. 저희가 통과시킨 겁니다. 민주당이 어쨌든 다수의석으로 같이 협조한 거잖아요. 협치란 건 그런 겁니다. 물론 검수한박 했습니다. 근데 정부조직법은요? 수사기소 분리했고 정부조직법도 국가보훈부 승격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협치죠. 근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맞이했을 때 해임 건의안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해임 건의안 거부 안 해요. 이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 해임 건의안 올렸는데 그거 거부했습니다. 양국권리법 거부권까지 하시니까 협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김병민 최고. 예.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한일 정상회담 일본에서 있을 때 대통령이 다녀오셨잖아요. 예. 자, 우리는 딜하지 않는다. 대승적으로 준다. 근데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까지 좀 상했어요. 이번에는 좀 우리 국민들을 좀 마음 아프게 했던 건 일본이 그만큼 성의 있는 조치들을 잘 안 했잖아요. 일본 내에 있는 극우적인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이 여기에 생채기는 내는 일들을 했었죠. 예. 하지만 이 한일 관계가 결국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반드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국민적 여론들도 또 국제사회의 바람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오는 일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 본인도 이제 뭔가 보답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방안을 결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답이 아니라 군사 안보에서 뭘 얻어간다고 하던데요. 서로 상호 간에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안보 문제를 풀어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일 거고요. 기시다 총리가 와서 일단 셔틀 외교가 복원된 거잖아요. 무려 12년 만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셔틀 외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시작됐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가기 위한 좋은 의미들을 이번에 좀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의 정상 간에 얘기했던 걸 얘기하는 국가기밀 유출 회담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두 분 감사합니다. 3주년 축하합니다.